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생활습관의학 안내서 수면은 중요해요에 대해 강의를 맡은 대한생활습관의학교육원 간호대생 LMIT 학습부 회장 김윤서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1차 프로젝트 청소년 건강생활관리 교육 영상 보급은 KCLM 왕립장학재단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의 수면 패턴과 수면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면이란 무엇일까요? 수면이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방해 요인 극복과 수면 습관 개선에 대해 알아볼까요? 수면 관리의 핵심에 대해 살펴봅시다. 수면 관리 실천 스마트 목표를 작성해 봅시다.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수면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수면의 정의를 살펴보면 수면은 신체의 회복과 재생의 복잡한 생리적 과정입니다. 수면은 피로가 누적된 뇌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회복하는 생리적인 의식 상실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약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그만큼 수면은 인체와 삶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수면에 대해 배우고 건강한 수면과 수면 부족이 각각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잠을 더 잘 자는 방법과 수면의 방해 요인을 극복하는 요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수면의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봐야겠죠? 수면의 단계는 큰 틀로 렘 수면과 넌렘 수면으로 나뉩니다. 총 4단계 수면 단계가 한 주기를 보이면서 밤에는 약 4에서 5주기가 일어납니다. 한 주기에 보통 90에서 120분 정도 걸리고 약 6시간에서 10시간의 수면이 나타납니다. 그럼 각 단계마다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넌렘 1단계는 10분 미만의 단계며 각성에서 수면으로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가벼운 수면의 일부로서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넌렘 2단계입니다. 약 50에서 60분 지속되고 총 수면의 약 50%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단계를 보입니다. 이때는 느린 호흡, 느린 심박수를 보이는 단계, 체온이 저하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넌렘 3단계입니다. 이는 20에서 40분 정도 지속되고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때로 들어가면 깨어나기가 어렵고 눈과 근육의 활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렘 단계입니다. 잠들고 약 90분 후에 발생하고 총 시간 20에서 40분, 꿈과 관련된 빠른 안구 운동, 장기 기억과 관련된 활동, 조직의 뼈의 복구와 성장을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단계를 보면서 수면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수면 시간의 권장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과학자들은 청소년들이 매일 9시에서 10시간의 수면이 필요한 것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수면 부족은 과도한 조간 졸음 또는 과잉 활동, 주의력 부족, 과민성과 조바심, 우울증 또는 기분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급격한 성적 하락은 수면 부족의 일반적 지표입니다.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권장 수면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목차로 수면이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양질의 수면이 심신 및 행동에 미치는 유의성으로 5개가 있습니다. 질환 및 장애 위험 감소, 기억력 학습 및 집중력 향상, 사고 위험 감소, 체중 유지 및 관리에 도움, 정신적 웰빙에 도움이 있습니다.
우선 질환 및 장애 위험 감소를 보면 수면은 만성 질환 및 기타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력, 학습 및 집중력 향상입니다. 장을 충분히 자면 학습 능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로 사고 위험 감소입니다. 충분한 양질의 수면은 졸음운전을 포함하여 위험한 사고 행동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체중 유지 및 관리 도움입니다. 충분한 양질의 수면은 내장 비만 감소를 포함하여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로 정신적 웰빙 도움입니다. 충분한 잠을 자면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좋은 점이 알아봤으니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로 인지력 감소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 기능에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인지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주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 무기력증입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깨지고 결국 피곤함을 금방 느끼는 무기력증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피고도와 촉진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충분한 휴식을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손상된 피부세포 회복력도 같이 떨어져 탄력성을 잃게 됩니다. 네 번째로 질환의 증가입니다. 수면 부족은 만성 콩팥 질환을 악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수면이 부족하면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방해 요인 극복과 수면 습관 개선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우선 청소년 수면 장애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10대의 90%가 잠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10대들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요인이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그중 다수는 상호 연관되어 있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아래 몇 가지를 뽑아 보았을 때 학교 및 숙제, 전자기기, 카페인 섭취, 심리적 요인, 기타 수면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한 극복 요인과 행동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일정으로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체로 하여금 일상에 익숙하게 해줍니다. 매일 같은 일정에 따라 유지하려고 해보세요. 두 번째 생활입니다. 전자기의 스크린에서 방출되는 푸른빛 파장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압하여 수면 개시를 방해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신체 활동입니다. 아침에 햇살과 함께 또는 낮에 부지런한 신체 운동이나 다른 운동 등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양질의 수면을 촉진합니다. 네 번째로 수면 환경입니다. 가능한 방을 어둡고 조용하며 온도는 증가되는 말초 체온을 고려하여 약간 서늘하게 하는 것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면 관리에 대한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살짝 요점 정리를 해볼까요? 잠을 깊게 자려면 취침 시간 루틴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전 최소 30에서 1시간 전에는 전자기에 스크린을 멀리하고 이완 전 취침 루틴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말에도 매일 밤에 같은 취침 시간표를 가까이 자면 더욱 잠들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 낮에 낮잠을 자는 경우에는 낮잠 시간을 20에서 30분을 제한하여 야간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로 양질의 수면은 조용하고 어두우며 약간 서늘한 수면 환경에서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아침에 햇살 또는 낮 동안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양질의 수면을 촉진합니다. 여섯 번째로 수면 일기를 작성하면 수면 패턴을 이해하고 필요한 상황을 변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취침 6시간에서 12시간 전에 카페인 함유된 음료를 마시면 잠에 드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스트레스, 불안, 슬픔에 대한 부정적 밤에 대해서
수면 전에는 청결하고 차분하게 하도록 하고 다음 날에 낮에 해결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멈추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로 수면관리 실천 스마트 목표를 작성해 봅시다. 지금까지 수면 관리에 대해 배웠으니 이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제가 우선 예를 들어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영상을 중지하고 스마트 목표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면 시간은 깨어있는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 또는 적은 수면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는데 우리 친구들도 수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죠? 잠을 더 잘 자는 방법과 수면의 방해 요인을 극복하는 방법을 토대로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가지는 청소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